네, 자, 법률행위 대리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법률행위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이번 시간부터는 대리가 붙어요. 그러면 대리, 제가 이렇게 했죠. 대리에 의한 법률행위. 그래서 주로 본 게 이 법률행위의 효력과 관련된 게 많았죠. 103조, 104조 위반하면 무효다. 107, 108, 109, 110 의사표시에 흠결이 있는 경우 무효가 되거나 취소권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을 거고 그걸 배웠어요. 근데 지금은 뭐냐면 이 법률행위가 효력이 있다는 유효하다는 전제에서 이 부분도 유효 요건으로서 갖출 것들이 있다는 걸 배우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경험을 해봤겠지만 해보신 분도 있을 겁니다. 대리인주의에서 뭔가를 했을 때 막연하게 뭘 하는지는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배우는 것들은 이론적으로 배우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나오는 쟁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낯설어요. 사실 이 개념을 설명해서 앞에서 하나씩 씨앗을 뿌린 것들이 많아요. 근데 그걸 배우고 나서 그래, 강사님 강의 듣다 보니까 좀 이해할 것 같은데 갑자기 또 표현들이 자꾸 나와요. 표현들이 책임지고 그래서 125조, 126조, 126조 그러면서 이뤄낸 요건이 있을 때는 책임이 있다는 그걸 배우고 나서는 또 뭐 배우죠? 무권대리 편을 배웁니다. 모든 교과서들이나 강의 내용이 무권대리 했을 때 상대방 보호의 문제가 나오거든요. 상대방 보호 문제에서 채권권, 추인권, 철회권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더 나아가 나중에 무권대리인이 상대방에 대한 책임의 규정이 나옵니다. 그리고 시험에 잘 출제되는 무권대리인이 본인의 지위를 상속하거나 아니면 본인이 무권대리 지위를 상속했을 때 무권대리인이 본인의 지위, 상속인 지위에서 추인을 거절할 수 있는지 가장 좀 난관이 나옵니다. 작년에도 출제됐고요. 그래서 대리표들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 좀 여러분이 이제 공부를 시작하는 여러분들이 좀 이제 어려움에 봉착하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길잡이를 소개하는데 대부분 길잡이는 자, 공부를 하시는 여러분들의 가이드 개념, 여행 지도 개념으로 설명드리는데 이게 제 자습서의 58페이지부터 66페이지까지 있어요. 아마 제 자습서에서 이렇게 길잡이의 가장 긴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이유는 전반적인 흐름을 좀 아셔야 이제 공부하는 게 쉽고 그 다음에 시험 포인트를 기억하는 게 용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은 이제 법률행위 대리에 대한 이제 오리엔테이션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출발점은 뭐냐? 자, 항상 부동산 매매 계약이에요. 부동산 매매 계약을 한다. 항상 제가 그랬죠, 첫 시간에. 이제 부동산 매매 계약을 항상 전제를 합니다. 자, 갑과 병이 있어요. 이 사람이 소유자예요. 부동산 소유자예요. 그러면 소유자고 매수인이고 그 다음에 매도인이 되겠죠. 지금까지는 우리가 어떤 측면에서 봤냐면 계약의 당사자가 갑과 을이 병이 당사자인 갑과 병이 법률 행위를 했었어요. 즉 그거를 비교하게 되면 행위자가 소유자인 매도인이 갑이 났고요. 그 상대방은 병이었어요. 행위자가 매도의 이 법률행위죠. 이 법률행위에 의사를 표시하고 결정한 사람이 누구다? 계약서를 쓴 사람이 누가 보자. 계약서를 누가 썼냐? 행위자는 계약서를 누가 썼냐? 작성자가 누구냐라고 생각하십시오. 쉽게 이해를 위한 겁니다. 그러면 행위자가 계약상자 갑과 병이었고 그에 따른 항상 법률 효과, 법률 관계 뭐였죠? 권리의무 관계. 그 기속 주체가 있죠. 그 개념이 있죠. 권리 주체. 누구였어요? 갑과 병이었어요. 즉 법률 관계가 뭐였죠?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과 부동산이니까 하나는 가장 큰 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과 그 다음에 그 상응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 있을 거고 매매대금 지급 청구권이고 매매대금 지급 의무 있죠. 그럼 권리 의무의 당사자 누구였어요? 갑과 병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사람이 매도인인 거예요. 이 사람이 매수인인 거예요. 매도인. 이게 여러분이 기본 패턴이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배우는 파트는 뭐냐면 이거예요. 뭐냐? 지금 배우는 것은 을이라는 대리인이 존재해요. 저는 여기서 남편이 바빠서 아내가 대신 매매계약 업무를 진행한 겁니다. 대리인이. 누구의 대리인? 매도인의 대리인. 매수인의 대리인일 수도 있겠지만 주로 매도인의 대리인입니다. 매도인 대리인. 그러면 이 경우에는 누가 행위자예요? 을이잖아요. 을이 나서서 누구랑 협상을 했어요? 병이랑. 병은 매수인이죠. 행위자는 대리인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이건 알아요. 법률 관계의 권리 의무의 기속 주체 누구예요? 자, 여기는 누가 되죠? 갑과 형이죠. 이건 알고 있죠. 대리인을 계시하더라도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의 권리자와 의무자, 매매대금 지급 청구권의 권리자와 의무자는 누구다? 갑과 병이에요. 이 법률관계 권리 의무의 기속 주체는 갑과 병이에요. 자, 특히 매도인. 이 부분은 이제 행위자하고 법률관계 당사자가 동일한 게 상관이 없는데 여기는 달라요. 여기에 포인트를 행위자는 계약서를 쓴 사람은 을인데 법률관계 당사 기속 주체는 매도인이에요. 당연한 거잖아요. 여러분 이거 고개 끄덕여요. 근데 이게 이제 법논리적으로 설명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무슨 문제냐면 자, 법률행위에 대해서 법적 구속력이 있다는 게 특징이었습니다. 근데 법적 구속력이 있다는 게 배경은 근거는 뭐죠? 의사표시, 사적 자치 원칙. 사적 자치, 자기가 판단하고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의사표시를 했기 때문에 네가 나랑 계약했기 때문에 법적 구속력이 있다. 그런 개념이잖아요. 우리가 배웠을 때는. 근데 그 개념을 가지고 이걸 볼게요. 지금 의사표시를 결정한 사람 누구예요? 행위자가. 을이었잖아요. 그러면 행위자가 을이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 효과가 기속돼야 하고 병과 을 사이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의 권리 의무가 생기고 매매 대금을 주고받는 관계 생겨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생긴 거예요. 그걸 어떻게 설명할지. 우리가 알고 있는 첫 시작은 의사표시를 네가 나한테 의사표시를 했기 때문에 네가 책임이 있는 거야. 근데 여기는 의사표시를 한 사람과 권리 기속 주체와 의무 책임자가 다르잖아요. 그 이유가 뭔지, 그 근거가 뭔지가 출발점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든 거예요. 근데 출발은 원칙적으로 법의 기본 출발점은 법률행위의 법적 구속력 있는 의사를 표시했기 때문에 네가 결정했잖아. 자기 결정의 원칙, 사적 자치 원칙. 근데 대리는 다른 겁니다. 왜 그러면 비록 행위는 을이 했지만 갑과 병 사이에 법률 관계가 형성되는 그 근거가 뭔지를 보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대리 행위는 을의 행위를 했지만 갑에게 법적 효과가 기속되는 근거가 뭐냐. 그게 이유 요건이에요. 거기서 이제 출발점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패턴을 이제 어디서 출발된지 알겠죠? 아, 행위자가 이건데 계약서 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됐을까? 매도인이 기속 주체가 됐을까? 그게 이론적으로 어떻게 설명되냐면 그 이유는 뭐예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대리에 의한 잘 보이게 대리에 의한 법률 행위에 있어서 법률 행위의 그 효과가 이제 대리가 있으면 우리가 이제 갑 아까 병 을 있으면 이제 여기 대리인이죠. 그 다음에 대리가 있으면 이렇게 나옵니다. 본인 상대방이라고 합니다. 대리의 때는 계약서는 을이 썼는데 왜 법률관계 당사자는 갑과 병이 되냐? 그 이유는 자, 어떤 게 있어서면 좀 수정하겠습니다. 갑과
병과 을 사이에 있으면 비록 계약서는 을이 작성했지만 매매계약 당사자는 갑과 병이 되어서 이 매매계약에 따른 효과의 기속 주체는 갑과 병이 된 이유는 일단 갑이 을에게 뭘 줬다? 대리권을 줬다. 이 대리권은 뭐냐면 타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본인이에요. 대리한 건데 본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하거나, 아까 법률행위 한 거 뭐였죠? 매매계약을 하거나, 매매계약 한 거는, 또는 반대로 어떠한 의사표시를 수령하는 경우인데, 이제 수동대리라고 하는데, 능동대리는 이제 매매계약 체결하는 경우지만 반대로 상대방한테 의사를 수령하는 건데 그건 잘 안 나와요. 그래서 개념상으로는 법률행위를 아니면 의사표시를 하거나 아니면 또는 의사표시를 수령함으로써 그 법률 효과가, 법률행위 있으니까 법률 효과가 있겠죠. 효과가 누구한테? 본인에 생기게 하는 제도. 그게 대리권이에요. 대리권인데, 자, 타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나 아니면 의사표시를 하거나 아니면 또는 상대방으로부터 의사표시를 수령함으로써 생기는 그 법률 효과를 누구한테 기소시킨다? 갑에게 기소시킨 게 대리인데, 이러한 대리와 관련한 대리권은 누구한테? 을에게 주었기 때문에 출발합니다. 이런 효과 발생하는 이유는 아까 행위자, 계약서에 쓴 사람은 을이지만 갑과 병 사이에 그 효과가 생기는 것은 대리권을 기본적으로 줬기 때문입니다. 대리권이 존재하기 때문에. 대리권에는 임의대리와 법정대리인데 기본적으로 우리는 임의대리, 즉 갑이 을이 주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대리권을 줬고, 대리권은 뭐다? 을이, 대리인이, 타인이 갑의 이름으로 병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거나 아니면 병으로부터 의사표시를 수령함으로써 생기는 법률 효과를 누구한테 기속시킨다? 자신이 아닌, 대리인이 아닌 갑에게 기속시키는 대리권을 주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을이 어떤 게 된다? 매매계약 같으면 매매계약 체결할 대리권을 주고, 그런 다음에 잠시만요. 이 대리인은 대리권에 부여받은 대리권의 범위에서 매매계약을 체결한 거죠. 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 이 대리권의 범위 안에 들어가는 거고, 이 대리권에는 매매계약 체결권이 있었던 거고, 그 대리권에 기해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은 다시 대리권의 범위에서 한 거겠죠. 그런 다음에 이게 중요해요. 을이 본인을 위하여 누구한테 그냥 을이 병에게 이건 내가 아니라 본인 갑을 위하여 법률행위를 하는 겁니다. 의사를 표현했다. 그게 뭐라냐? 현명주의. 현명주의가 뭐냐면 을이 행위자인 계약서를 쓴 을이 이 법률행위는 누구를 위한다? 본인을 위한다 의사를 표시했기 때문에 이 매매계약을 비록 을이 작성했지만 그 법적 효과는 누구한테 기속시킨다? 갑에게 기속시킨다. 그게 대리입니다. 이게 뭐냐면 본인을 위한 것은 효과. 이 법률행위에 따른 법적 효과를 누구한테 기속시킨 거예요? 본인에게 기속시킨다. 그래서 효과 기속의사. 이 용어는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는 내심의 효과의사, 표시상의 효과사인데 지금은 뭐다? 법률행위에 따른 효과를 본인에게 기속시키는 의사가 밝혔기 때문에 갑에게 효력이 생깁니다. 정리를 하게 되면 행위자와 원칙적으로는 행위자에게 그 의사표시에 따른 법률행위 또는 계약의 효력을 귀속시키는 게 원칙이지만 대리의 경우에는 갑이 을에게 대리권을 줬고 예컨대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줬고 을은 그 권한의 범위 내에서 계약을 체결했으며 중요한 본인을 위하여 현명은 이거는 효과 기속의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행위자는 비록 을이지만 그 효과는 갑에게 기속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명주의가 뭐죠? 계약서에 갑 매도인 땡땡땡 인 쓰고 대리인 을 여기 갑이겠죠. 이렇게 쓰고 이게 현명증입니다. 이게 현명은 본인을 위한다는 의사표시가 이거예요.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이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누가 된다? 행위자. 갑은 계약 장소에 나타나지 않았더라도
갑과 병 사이의 매매가 체결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대리의 기본적인 논리입니다. 자, 그러면 그래서 이런 논리 따라 대리인에 의한 법률 행위에 있어서 이게 유효 요건을 별도로 갖춰야 하고요. 우리가 103조의 위반 문제, 104조의 위반 문제, 100제, 108, 109조의 문제가 없어야 한다는 거, 110조의 문제가 없어야 한다는 거고 지금 유효하다는 거고요. 별도로 여기에 대리권이 존재하고 그 범위에서 그리고 본인을 위하여 그럼으로써 그래야 유효 요건을 갖춰서 유효가 되냐. 그래야만이 그렇게 된 경우에 이 법률의 효과가 본인에게 기속된다는 겁니다. 자본주의에서는 끊임없이 거래가 이루어지는데 항상 본인이 가야 한다면 거래는 많이 제한을 받습니다. 그 거래 제한을, 거래를 확장해서 자기 거래에 자기가 본인이 안 나서도 이런 대리주도 인정함으로써 어디든지 멀리 가서라도 영업활동하죠. 상업활동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대리지도에서. 근데 그 당시에는 표시를 한 사람한테 이 효과가 기속된데 왜 이게 어떤 논리를 가지고 하냐. 그래서 이런 개념들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대리인에 의한 법률일 때는 이 자체 내에 유효 요건을 갖춰야 할 뿐만 아니라 대리권이 존재하고 그다음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그리고 본인을 위한다는 의사가 표시가 돼야만이 유효가 되는 겁니다. 와서 여기가 무효가 되면 설사 법률에 유효하다 하더라도 무권대리 문제가 되는 거고요. 자, 좀 이해되시겠습니까? 길잡이에 이제 이런 얘기를 써놨습니다. 길잡이에. 그런데 자, 하나를 볼게요. 자, 갑이 길잡이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다만 그렇게 그냥 제 설명 없이 들으면 무슨 말인가 싶어요. 근데 설명을 듣고 반드시 복습을 하시면 이제 조금씩 감이 올 겁니다. 자, 대리인이에요. 매도인이고 본인이라고 하죠. 대리가 나오면 항상 본인, 상대방 이 개념을 정확하게 아셔야 합니다. 상대방, 본인, 상대방, 대리인. 시험도 이렇게 나와요. 제가 이런 어떤 사례나 이런 거 했을 땐 다 시험과 연관되고 기출문제랑 나온 것들 사례들을 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들을 그냥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항상 이게 시험 나오는 것들이구나 패턴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본인이 을에게 대리권을 이제 얘기를 하지만 이 대리권이 있다는 건 우리가 생각하면 뭐냐면 위임장이에요. 이임장을 가지고서 대리권이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대리하게 되면 이임장 가져오세요. 이임장 앤드 본인이 직접 발급한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서 그리고 인감도장이 찍혀야겠죠. 그게 인감도장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자, 누가 확인한 거죠? 상대방이 확인한 거죠. 그래서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는 거예요. 외부 관계예요. 그래서 외부에서 관계. 외부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대리권 의미는 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하였을 때 그 법적 효과를 자신이 아닌 갑에게 기소시키는 제도다. 딱 그거예요. 법률에게 법적 효과를 기소시키는 권능이에요. 그런데 갑이 을이 이 대리권을 주는 이유가 있죠. 대리권을 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건 하나의 수단이거든요. 이 대리권이 하나의 목적이 되는 게 아니라 수단이 있어요. 하나의 수단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대리권을 왜 줍니까? 그것은 이거죠. 제가 얘기했지만 남편이 바빠서 부부가 상의를 해서 남편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남편이 부인과 상의를 해서 매도하기로 아파트를 처분하기로 협의를 했어요. 그런데 당사자인 남편은 지방 근무가 많아서 매도 업무를 보기에 적절치 않으니까 와이프에게 맡긴 거예요. 그런데 소유자가 갑이기 때문에 을이 대리인짓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뭘 맡긴 거죠? 여보, 내가 바쁘니까 함께 해야 하는데 당신이 좀 매도 업무를 좀 맡아줘. 자, 맡기는 거죠. 부동산 매도의 일을 맡긴다. 당신이
나랑 상의하면서 지금 처리해줘 나서서. 일의 사물을 처리를 맡긴 게 그게 뭐라면 위임이에요. 이걸 계약적으로 위임 계약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뭐 이임 계약서 쓰진 않죠. 부부 사이니까. 그런데 이 대리권을 준 이유는 이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거예요. 남편 명의 본인 명의의 부동산 매각 업무를 맡긴 겁니다. 근데 그게 민법상 계약의 어떤 유형이냐면 위임 계약에 해당해요. 근데 일을 맡기는 경우에는 이런 위임 계약도 있겠지만 도급 계약도 있고 고유 계약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유형을 아는 게 아니라 대리권 자체가 하나의 목적이 아니라 이건 하나 수단이고 머리에다 위임 맡은 업무를 처리하게 한 거예요. 갑과 을 사이에. 근데 이거는 몰라요. 상대방이 인식할 수 있는 건 이게 대리권 하나예요. 위임장 하나. 위임장이 하는 것은 대리권이 있다는 거. 그 대리권 의미는 이 법률 행위 효과가 가백에 기속한다는 거지. 더 나아가 이 사람 사이에 위임계약이 있는지 고용계약인지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내부관계 또는 원인관계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기잡에 원인관계다 내부관계라는 얘기를 표현을 씁니다. 자, 어디서 뭔가 볼까요? 자, 페이지 60페이지에 그럽니다. 내부관계, 외부관계. 내부관계, 외부관계. 그리고 수단이다, 대리권은. 이런 맡기 일을 처리하는 데 필요한 수단인 것이다. 구분됩니다. 왜 하냐면 나중에 대리권 소멸 사유와 관련해서 원인관계, 내부관계가 종료되면 대리권은 소멸한다. 원인관계나 내부관계가 종료되지 않더라도 이 이윤계약이나 고용계약이나 계속되더라도 숙권행위는 처리할 수 있다. 그런 표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거구나. 이렇게 법 논리적으로 구분이 되는 겁니다. 딱 그것 때문에 대리권 소멸 사유의 설명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행동도 다 이렇게 법률적으로 평가가 되는 겁니다. 딱 여기까지만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대리권을 준 걸 뭐라고 하냐면 이제 내부관계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대리권은 수단이구나. 어떤 매각 업무를 처리하는. 예컨대 저도 이제 매각 업무를 고객의 매각 업무를 대리해서 할 때 항상 위임장을 받아요. 그런데 별도로 뭘 하냐면 업무 처리에 관련된 이임계약서가 있어요. 고객이 저한테 변호사님 저한테 무슨 업무를 처리를 맡기고 그에 대한 대가나 보수 약정을 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제 희망하는 매수를 희망하는 사람을 만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을 뭐라고 하겠습니까?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당신이 대리인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게 뭡니까? 그 위임장인 거예요. 그럼 써주는 거예요. 그럼 위임장을 제가 제시를 하는 겁니다. 그럼 대리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거고 그래서 협상을 시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차근차근히 하다 보면 이제 음미하면 알 수 있습니다. 저를 믿고 따라오세요. 자, 대리인. 그러면 이제 내부관계, 외부관계 봤어요. 이제 내부관계 뭔지 알았죠? 위임이나 채권계약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근데 언제 난다? 대리권 소멸 사유 때 그때 나오는 용어입니다. 그때 나오고 이제 더 이상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럼 이제 외부관계 보는데 대리권. 이 내부관계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대리권을 준 거예요. 이 대리권을 갑이 을에게 대리권을 준다. 그걸 뭐냐? 숙권행위. 뭐라고 한다? 숙권행위. 숙권행위라고 합니다. 이 권이 대리권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용어 그리고 하나의 수단이라는 거. 그래서 나중에 외부관계 처리에 숙권행위 처리라고 합니다. 그건 대리권을 줬던 거를 처리시킨다는 겁니다. 그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자, 대리권이 있었기 때문에 대리권을 하나 봤어요. 그리고 그러면 유효요건으로서 아까 유효요건으로서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대리권이 있어요. 근데 이 숙권행위는 갑이 을에게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갑의 의사에 의해서 이 업무를 맡기면서 내부적으로 어떤 사물을 맡겨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임의대리라고 합니다. 임의대리에서 대리권을 주는 거죠. 그런데 갑의 의사와 상관없이 법에 정해진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나 본인이 미성년자인 경우에 부모가 친권자가 법정 대리권이 있습니다. 그거는 의사와 상관없이 법에 정하는 거죠. 그래서 대리는 임의대리와 법정 대리가 나눈 겁니다. 법정 대리는 케이스가 뭐냐면 미성년자 본인이고 부모님이 대리인 경우다.
근데 그 미성년자 의사에 결정된 게 아니라 법이 정해놓은 겁니다. 그게 법정 대리입니다. 또 하나는 부부사 일상 가사 대리권이 있습니다. 근데 시험에는 출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임의 대리를 전제로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임의 대리는 뭐다? 갑이 이런 내부적인 업무 처리를 위해서 주는 겁니다. 임의 대리에서. 그럼 이 수권행위를 주는 거기 때문에 수권행위, 임의 대리다. 이 전제로서 설명을 합니다. 하지만 대리권을 수여하는 게 명시적으로 주는 경우지만 묵시적으로 가능합니다. 항상 어떤 법률 행위를 할 때는 반드시 명시적으로 하는 경우는 우리 시험장에서는 공부하는 데서 안 나옵니다. 시험범위에서 한 묵시적으로 나오면 맞다고 이제 개념합니다. 이 수권행위에서도 이 수권행위 대리권 수여는 대리권을 주는 거잖아요. 명시적으로뿐만 아니라 묵시적으로 가능하다. 이 얘기입니다. 너한테 대리권을 줄게 이런 말을 않더라도 행동에 따라서 아 대리권 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개념들. 그러면 대리권의 존재는 갑이 임의 대리이기 때문에 갑이 의뢰에게 줘야 돼요. 근데 방식에는 제한이 없고 묵시적으로 가능하다는 하나의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대리권의 범위에서 대리권이 뭐냐면 이 사람이 갑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뭐냐 이겁니다. 매매계약을 뭘 쓰면 매매계약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잖아요.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면 뭐가 있죠?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돈을 주잖아요. 계약금부터 중도금, 잔금. 계약금, 중도, 잔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는지. 그리고 소유권 이전기를 넘길 때 본인이 어차피 매도인의 인감증이니까 특별한 게 없고 변제기를 정했을 때 변제기를 원래 이 날짜 하겠는데 연기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그런데 매수인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게 되면 채무 불이하게 되면 해제권 발생은 그럼 대리인이 행사할 수 있는지. 대리권을 보면 그런 의미를 갖는 겁니다. 대부분 우리가 매매 계약을 대부분 보통의 경우는 계약 체결하고 끝나요. 그리고 대부분 매수인은 대금의 현금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리인의 통장에 쏘는 게 아니라 본인의 통장에 쏘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는 이유는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엄격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대리인한테 주는 경우도 있고 과거에는. 그래서 그런 질문이 나오는데 이 대리권의 범위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 대리인이 할 수 있는 게 뭐냐. 계약서 체결하는데 뭐 더 이상 이게 나옵니까? 더 나아가서 변제기를 다음 달까지 하기로 했는데 매수인이 요청했을 때 그걸 연기해 줄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연기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채무불이행 문제가 발생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매수인이 대리인에게 돈을 줬을 때 그 수령 권한이 있는지. 그리고 매수인이 채무불이행할 때 해제권 했을 때 그런 게 대리권의 범위입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그건 어디서 해석해? 숙분행위에서요. 대리권을 줄 때 그 범위를 어떻게 정했는지를 보는 겁니다. 결국은 이 숙권에게 해석 문제예요. 갑이 을한테 명시를 무시하는 그 숙권행위 할 때 그 해석을 어떻게 어떤 권한을 줬는 권능을 줬는지를 해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법률 숙권행위 해석 문제다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만약에 갑과 갑이 숙권행위를 할 때 법률 지식이 부족해서 별다른 얘기를 안 했어요. 그럼 알 수가 없어요. 어떤 확인할 수 있는 물론 정황이 없어요. 그럴 때는 민법에 규정이 있어요. 보충 규정. 이럴 때 경우에는 이게 하나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이 경우는 뭐냐면 대리인이 재산을 관리할 때 나오는 규정입니다. 이런 계약 체결이 아니라 단지. 그래서 이건 제가 이제 자소서에도 이 민법 보충 규정이 있는데 이 수권행위 해석과 관련해서. 근데 주소는 여기에요. 이 경우는 대리인이 재산을 관리할 때 어느 정도 하거든요. 보충 규정 때문에 당사자의 의사가 있으면 우선한다는 겁니다. 임의 규정처럼. 그런 문제. 그리고 갑을병 있을 때 계속 똑같은 패턴입니다. 대리인, 본인. 이걸 항상 기계적으로 쓰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상대방, 본인을 위하여. 이게 뭐죠? 효과 기소구소. 이렇게 기억하셔야 된다. 이게 본인을 위한다는 거. 결국은 계약서에 매도인, 갑, 그리고 대리인, 을 이렇게 쓴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약서 이렇게 쓴 겁니다. 이게 본인을 위하여 이 효과, 대리인 통해서 이루어진 매매 계약에 따른 권리 의무의 효과를 누구한테 기속시킨다? 갑에게. 행위자는 의사표시를 결정하고 표시한 자는 나지만 그에 따른 효과 기속 의사는 본인한테 한다는 겁니다. 그게 효과, 본인을 위한다는 표현일 겁니다. 현명지. 이게 효과 기속 의사, 기속 의사. 자,
이 파트에서 제가 본인을 위하여 이 표현을 쓴 데가 어디였습니까? 백질초이란 단서 유추 적용 어디였죠? 대립권함용. 대립권함용이 대립권이 유효하게 존재하는데 있다는 전제에서 이게 누구란다?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한 이익을 할 때 본인에게 그 효과를 기소시킬 수 있는 문제다. 근데 여기서 본인을 위한 것과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한 개념이 다르다는 것을 그때 얼핏 씨를 뿌렸어요. 자, 본인을 위한다는 게 효과 기소구세요. 여기 자기 또는 3자를 위한다는 게 그런 게 이제 경제적인 목적이잖아요. 여기서 본인을 위한다는 것은 이 법률행위에 따른 법적 효과 기속 주체를 본인이 한다는 효과 기속 의상인 거고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한다는 것은 경제적인 목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양립 가능한 거예요. 그때 제가 이렇게 설명 안 드렸어요. 이 효과 기속 의사한 게 법적 효과, 이 매매 계약의 효과를 갑에게 기속시킨다는 의사예요. 그거와 이에 따른 경제적인 사실적인 목적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양립이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원칙적으로 유효한 거예요. 본인이 위한다는 의사를 표시했기 때문에 현명이 있었기 때문에. 다만 이러한 동기죠. 동기. 이러한 동기를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게는 107조 1항 단서를 유추 적용해서 본인에게 이 법적 효과를 기속시키지 않겠다는 겁니다. 원칙적으로 기속이 되지만 남용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을 경우에는 기속시켜야 한다. 여기서 그는 본인을 위한다는 것과 자기를 위한다는, 3자를 위한다는 개념이 병립할 수 있는 겁니다. 측면이 다르기 때문에. 그때는 설명 안 했습니다. 혼동을 줄까 봐. 이 효과 기속, 법적 효과 기속과 경제적 목적은 양립될 수 있습니다. 그 명의례자 양립했잖아요. 채무 부담 의사와 대출받은 돈을 아들에게 제공해서 주겠다는 건 경제적 목적은 양립할 수 있는 것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대립권 남용 본인을 위해서는 그런 것들을 이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자, 본인을 위해서기 때문에 상대방도 이 거래에 대해서 리스크가 없는 거죠. 아, 이거는 매도인과 하는 거구나 아는 겁니다. 이게 현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리인을 표시하지 않고 본인의 이름으로. 자, 행위자는 대리인인데 현명을 안 하고 내가 본인이냐 그런 경우 어떻게 취급하느냐가 이제 실무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수험생 입장에서는 그렇게 딱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그것만 공부하면 됩니다. 원래는 이와 관련해서 계약 당사자 확정, 법률행위에서 배웠죠. 그게 달리 표현하게 되면 대리에서는 계약 당사자의 확정 문제로 이해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행위자와 법적 효과가 기속되는 사람이 다르죠. 이 경우에 항상 대리가 있으면 계약 당사자를 누구로 먼저 보냐가 문제가 출발됩니다. 계약 당사자를. 계약 당사자 이렇게 전형적인 것은 계약 당사자는 갑이에요. 전형적으로 이렇게 표시하면 당연히 계약 당사자는 갑이죠. 효과를 기속하는 주체가 계약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대리인한 것은 병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대리인이 되는 거고요. 이제 그런 어떤 실무적으로 이런 쪽으로 중요한데 시험은 거기까지 출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다행입니다. 되게 거기 또 대법원 판례가 또 확립된 판례가 있거든요. 판례가 확립된 판례가 있는데 그래서 그 부분은 대부분 이제 언급한 책도 있지만 저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갑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유효 요건을 갖춘 경우잖아요. 유효 요건을 갖추게 되면 이 법률 효과는 갑이 되는 거예요. 계약상 그렇게 되면 이제 이렇게 되십니다. 아, 의리 행위했지만 대리권이 있다는 전제에서 본인에게 효과가 기속되면 이제 갑과 병이 직접 거래를 한 경우와 똑같이 취급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갑과 본인과 상대방이 직접 거래한 거 똑같은 게 아니라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자, 비교를 했을 때 행위자와 갑이 직접 나서서 매수인과 직접 거래를 한 경우와 갑을 병에 했을 때 이 대리권이 존재하고 대리권 범위 내고 본인이라고 표시하게 되면 유효한 거잖아요. 그럴 때는 갑과 병 사이에 직접 거래과 똑같이 취급하는데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자, 이 경우에 우리가 이 경우를 전제해서 뭘 배웠죠? 의사표시의 흠결. 그 다음에 부당한 간섭이 있을 때 매도인이 피해자가 아니면 의사표시에 흠결이 있는 사람이라면 뭘 행사할 수 있죠? 취소권이나 아니면 무효를 주장할 수 있죠.
마찬가지로 대리인의 유효하게 법리를 하게 되면 의사표시 하자는 누구를 기준으로 하죠? 대리인을 기준으로 하지만 그에 따른 효과는 이 경우 똑같이 한다. 즉 취소권은 무효주장 누가 한다? 무효주장은 이제 빼고 취소권은 누가 정한다? 갑이 한다. 예컨대 매도인과 매수인이 계약 체결했는데 매수인이 채무 불이행을 해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죠. 마찬가지로 대리인 통해서 갑과 병 사이에 매매 계약을 해졌는데 병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요. 그럼 계약 해제권 발생하죠. 누가 행사한다? 똑같은 경우라. 이제 그때는 갑과 병이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건 똑같이 생각하십시오. 그러니까 시험을 푸는 데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갑이 해제권을 행사한다. 만약 계약을 해제하게 되면 원상 회복 의무가 있다는 얘기를 했죠. 그럼 당사자 누구예요? 그럼 갑과 병 사이 문제죠. 이 경우에도 이게 유효하게 계약을 체결했는데 대리를 통해서 했는데 병의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서 갑의 계약을 해제하게 되면 548조에 따라 갑과 병은 각자 상대방으로 받은 급부를 반환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게 원상 회복 의무예요. 그럼 당사자는 누구다? 갑과 병이에요. 설령 병이 을에게 뭔가를 줬다 하더라도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대리행할 때 급은 왜냐면 법적 효과 기속 주체가 그렇게 되겠네. 그렇게 그 정도를 이제 아시면 됩니다. 이게 대리권이 존재하고 대리권이 범위 내고 본인이 위한다는 표시를 했을 때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잠시 쉬었다가 하겠습니다.